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답답한 고민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고통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지? 어떤 날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심지어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오죠. 하지만 잠시 멈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아픔,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고통이 단순히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삶의 스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이상 상태로 여깁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 정상이고 고통은 피해야 할 불청객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고통은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무뎌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삶을 예민하게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 삶을 이해하는 자는 없다. 이 말은 고통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자신을 진솔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로 이어지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삶의 주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아요. 밝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깔리면 그 존재가 드러나죠. 그 별들은 때로 멀고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깊이와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단순히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은 편도체입니다. 이곳은 생존과 연결된 부위로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왜 살아가는가라는 이유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그 간극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꿈꾸던 일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일을 잃은 슬픔에 잠기죠. 이 고통들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은 해리포터로 성공하기 전 극심한 가난과 우울증, 이혼이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절망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해리포터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깨닫게 했죠.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억누르려 하죠.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잊어버리자. 이런 말들은 때로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 고통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회피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어지는 건 그 고통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말을 걸고 있는 친구와 같아요. 나 좀 봐줘. 내 말 좀 들어줘. 고통을 억누르는 건 부서진 다리를 고치지 않고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다리를 멈춰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발걸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한다는 건 그저 아픔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아픔을 느끼는가를 질문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순간은 아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나를 바꾼 계기였어요. 이런 말 참 자주 듣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은 변화를 촉진하는 본능적 장치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은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 멈추고 바라봐야 해. 그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깊은 답을 찾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에 있습니다.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의미가 부여된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그 파도를 피하려 하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고통 자체는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그 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통에 휩싸이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 어딘가에는 분명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연결점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을 이겨낸 자는 고통을 겪는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의 깊이는 그 고통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덕분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삶이 던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 길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길인가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은 때로 무겁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멈춰선 여러분은 이미 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고통은 길을 걷다 마주친 갈림길과 같아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진짜 가고 싶은 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만들기 위해 온 거야.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그 감정들 떠나간 일을 그리워했던 시간,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던 날들 그 모든 아픔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는 시간 속에서만 이해된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도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면 언젠가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그 속에서 찾은 의미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철학과 삶의 통찰을 나누고 싶다면 이곳 마음의 문장들과 함께 해주세요.